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은 수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뭐 전략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차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왜 수강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혹시라도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여러분들 밍토익을 검색을 해주시고 밍토익 네, 지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한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연락을 조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금 추가해 주시고 여기 오늘 성함 그 다음에 목표 점수, 그 다음에 뭐 기존에 토익 시험 응시하신 적이 있으면 응시한 그 점수를 RCLC 나눠서 전달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최근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래 수능 점수나 이렇게 어떠한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수들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1월에 이제 새롭게 다시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분 상담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다른 어학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탭스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본인에게 맞는 시험이 있고 맞지 않는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당연히 토익 L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점수 받기 쉽다더라라는 소리는 들었을 것 같아요. LC는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그래도 한 400, 450은 나오더라. 이런 소문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독학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우리가 진짜 아무리 1등급을 받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45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45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패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파트별로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점수를 달성하는 그러한 비결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 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영어에 하루 종일 투자하기도 힘들어요. 독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LC 같은 경우에 문제만 풀어보고 그다음에 리뷰법 검색해보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피드백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누적이 되면 사실 어느 정도 한 300점 이상까지는 금방 나와요. 그런데 우리 LC에서 사실 만점 정도는 찍어줘야 RC가 편해지거든요. 여러분 목표 점수가 700이든 800이든 900이든 일단 LC에서 고득점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RC 같은 경우에도 10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감은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적고 계시는데 오늘 카톡 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거예요. PPT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네,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그다음 패턴과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숙제를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파트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더 자세한 그러한 설명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이제 1월 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념부터 해서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저는 매일매일 학생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친구로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생분들이 다 인증을 해주시고 귀찮은 과정일지라도 이거를 하니까 진짜 열심히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많이 부족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이 과제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캐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생이 많아도 이 과정은 다 했어요. 일일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징들은 최대한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언제 보는지 좀 기록을 하면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2월에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도 지금 3주 정도 되었는데 네, 오늘 풀테스트 한 결과를 금방 제가 받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100문제 중에
세 개 틀린 분도 계세요. 100문제 중에 두 개, 세 개 정도 틀려도 만점 나오는 회차가 있어요. 그래서 LC 같은 경우에 여러분 700점, 800점, 900점 이상의 목표도라도 일단 안정적으로 450에서 480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900점 이상은 만점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L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저하게 이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LC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당연히 RC 부분의 비중을 이제 더 많이 주긴 하겠지만 LC는 그냥 풀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정도로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그다음에 숙제 딱 요것만 해도 만점이 나오게끔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23일 시험이신 분 계세요? 여기에는 없으시죠? 설명해 오신 거고 혹시라도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23일에 시험이신 분도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6문항 정도밖에 출제되진 않아요. 6문항이고 다 그림 문제거든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사람이 없이 배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당연히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매일 꾸준한 연습이 쌓여요. 꾸준한 연습이 쌓이지 않으면 리스닝 괜찮다 쉽다더라 하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쌓이는 그 양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꾸준한 숙제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정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 인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능 볼 때 여러분들 옛날 일일 수도 있고 최근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감으로 푸셨던 경우 기억나시죠? 감으로 이거는 이거일 거야 라고 해서 찍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감에서 벗어나시고 사실 속어법으로 많이 풀게 될 거거든요.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속어로 풀게 될 거고 그런데 리뷰할 때만큼은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리스닝에서도 하셔야지 RC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리스닝에서 연습한 게 RC에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리스닝에서 한 모든 것들 어휘든 뭐든 다 RC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숙제를 엄청 많이 드리진 않아요. 딱 이 정도 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꼼꼼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드리는데 이때 대충대충 금지 양치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리스닝 엄청 냅다 푸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리스닝 양치기라고 해서 그냥 풀테스트로 계속 풀고 그냥 리뷰하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도 리뷰를 꼼꼼히 하면서 넘어가 줘야지 LC 같은 경우에서도 반복적인 패턴, 표현, 그 다음에 정답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고 440, 50의 벽을 넘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800, 900 이상의 목표시라면 LC는 만점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선 파트 1, 2는 딕테이션과 어휘 정리, 그 다음 파트 2는 우회적인 답변 정리, 그 다음 파트 3, 4는 패러프레이징 정리. 이건 RC에서도 엄청 많이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요거는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리스닝 파트 3, 4에서 정리하는 이 패러프레이징이 RC에도 다 영향이 있겠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마킹까지도 진짜 너무 중요해요. 1분 1초까지도 저희는 계획하면서 풀 거예요. 왜냐하면 45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1초, 2초, 3초도 우리가 다 계산을 해나가면서 풀어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5번째, 영국 억양, 호주 억양이 이제 엄청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거를 다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 억양을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같이 익숙하게 해나갈 거고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억양이 센 걸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 조금 더 잘 들린다라는 평이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중요하고 리스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어폰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스피커폰으로.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문도 이제 열어놓고 가끔씩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미 소리도 나고 겨울 같은데 갑자기 공사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변수를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내용 설명이었고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6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 그림 문제가 6개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마음 편하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익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속어하면서 풀어주셔야 되고 일단 속어법으로 풀겠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속어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동사의 불일치, 목적어의 불일치 이 정도로 속어를 해나가면서 풀게 됩니다. 당연히 필수 속어, 필수 표현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모든 문제는 속어로 풉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인물 사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인물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배경 묘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직접 들려드릴 테니까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들려드릴게요. The railing borders a body of water. 자,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The railing borders a body of water. 영국식 억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휘를 몰라서 물음표가 생기겠죠. 그쵸? 레일링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렇게 있는 난간들이 the rail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orders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국경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동사로 경계를 이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railing, borders,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런 라인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a body of water라고 하면 a body of라고 하는 게 물줄기라는 표현이라 강 같은 거 물이 흐르고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억양도 같이 좀 연습을 해볼 거고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도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영국 억양은 그나마 호주에 비해서 쉬운데 호주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거를 그냥 듣고 넘기게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게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기출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4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가 적혀 있진 않아요. A번 There are some chairs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럼 stacked 쌓여 있습니다. on top of one another 라고 하면 서로 쌓여 있다. 맞는 말이 아니죠. 의자가 쌓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어를 해나가는 거고 그다음 B번 There are some plants adorning a sitting area. adorning 어휘를 알아야 되겠죠. 꾸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sitting area를 plants가 꾸미고 있다. 그럼 plants가 있기만 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C번 There are some pots hanging over a doorway. 행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달려있다잖아요. 그런데 천장에 달려있는 그림이 없죠? 이런 동사에서 속어를 할 거고 D번 There are lanterns on the wall. on the wall이라고 하는 거는 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으면 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속어로 어려운 문항도 쉽게 풀 수 있게 되고요. 사실 파트 2에서 우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3, 4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만점 받으시는 분들도 항상 파트 2에서 오답이 안 없어져서 좀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예 패턴화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의문사 의문문이 나왔는데 Who are you? 라고 했는데 No, I'm not 이러면 바로 X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스크립트로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근데 리스닝으로 짧은 시간에 이건 반복하지도 않는데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속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쉬운 내용이지만 이거를 다 패턴화 시켜서 암기를 할 거예요. 저희 암기 과목처럼 살짝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우회적인 정답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Who has the least? 라고 했을 때 check the online. 온라인을 체크해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정답을 주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매일매일 저희가 학습하면서 정리를 할 거고 파트 2에서 담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들 해요. 실제로도 이제 여러분들 거 채점을 해보고 한번 결과를 봤을 때 파트 2 오답이 생각보다 많이 안 없어지는데 파트 2는 거의 매일 저랑 같이 하드 트레이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총 25문항이고 최근 후반부에서 당연히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25문항 짧게 나오는데 요거에서 일단 최대한 -2에서 1, 0까지 줄여주셔야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별로 소거되는 패턴 암기 중요하고
우회적인 답변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트 2에서는 의문사 의문문, 일반 의문문, 그다음 부가 의문문 등으로 나눠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정답의 경향성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랑 모르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랑은 아마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화문이에요. 3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인데요. 대화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여러분들 총 39문항. 그럼 이제 숫자로 조금 와닿죠? 39문항이면, 아, 이거 언제 다 풀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13개의 대화가 주어지고. 그랬을 때, 일단은 틀리는 문제는 질문과 선택지 분석이 선행되지 않아서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제 유형 설명인데 정답을 놓치거나 이전 문제를 놓쳐서 계속 한꺼번에 놓쳐서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 놓치거나 선택지가 길어서 포인트를 못 잡아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서 선택지를 분석하는 연습도 하는데 이 선택지를 분석하는 연습은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문장의 뼈대, 문장을 요약하는 거 결국 빠르게 읽는 직독직해랑도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일단 파트 3, 4를 공부하면서 독해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트 3를 문제를 풀 때 선택지 분석 미리 해야 되고 집중력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자칫하면 뒤에까지 쭉 날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하는지 남자가 말하는지 그 포인트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한 세트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마킹해야 돼요. 그래서 LC는 마킹하는 순간도 계획이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독학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마킹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고 있었다. 그럼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실 실전에서 마킹하다가 마킹 실수를 너무 많이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파트 1, 2는 하나씩 바로바로 마킹을 해야 되고요.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3개씩 바로바로 마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연습이 안 되면 사실 실전에 적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뷰법이 중요하죠. 패러프레이징 정리 너무 중요해요. 어휘 정리도 중요하고. 파트 1, 2랑 3, 4는 숙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찾아보는데 사실 공부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피 잡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도움들을 받는 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1인 담화예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샬라샬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문항이고 파트 3보다는 조금 적죠. 그리고 총 10개의 문항, 10개의 대화고 1인 담화다. 1인 담화면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 풀어나갈 때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선택지 분석과 질문의 포인트를 잡기만 하면 1인 담화도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파트 3랑 4는 당연히 정답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질문 분석, 선택지 분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한 문제 놓친다 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만점을 받으셨던 기존 학생분도 이번에 좀 실수한 것 같아요 했는데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놓쳤다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문제를 바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분석하면서 집중력 유지하는 거랑 한 세트 대화 끝나자마자 바로 마킹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 시간을 재봤거든요. 100문항 마킹을 하는데 빠르게 하면 3부. 근데 일반적으로 5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RC를 75분 안에 10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짧은 지문도 있는데 이제 긴 지문들도 있죠. 그리고 다중 지문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닝 할 때 마킹까지 다 끝난다 라는 식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관리할 때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쉬운 패턴의 패러프레이징도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사실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형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파트 1은 6문제,
그림 문제로 되어 있고 사실 이거는 초반이고 6문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다 맞춰야 돼요. 파트 2는 우리가 실수를 최소화로 하고 그 다음에 짧은 대화, 짧은 질문에 대한 답변 3개씩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에서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1 이하로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된다. 3, 4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1인 담화인데 지문이 당연히 파트 1, 2에 비해서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정답이 나오는지 그 연습이 사전에 매우 필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킹의 순간도 하나하나 다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그냥 대충 풀어가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거를 시간까지도 다 계획을 하셔서 문제를 평소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파트 LC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만점 아니면 450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해서 불안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를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계속 노출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필요한 그 개념 부분은 또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2월에 듣게 되셨을 때 일단 문제풀이만 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개념을 몰라서 못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고 바로 오셔서 듣고 매일매일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나오신 분은 진짜 100% 못해도 450 이상 무조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이후에도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밍토익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소한 질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만약에 토익이 처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 나 모르는데 막 부끄러워서 막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네 부담 없이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일까라는 거 고민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잘 맞을지 조언해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외에도 제 파트 2 요약 정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PPT를 원하시는 분은 참석자에 한해서 제가 여기 풀친을 통해서 드릴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연락을 꼭 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